안녕하세요. 조철희 박사 통통통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2020년 글로벌 유통 상반기 결산과 향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지금 전 세계 유통 시장이 대혼란의 상태에 빠졌습니다. 자, 이 회복 시간이요. 어느 정도 걸릴까요? 하니까 대부분 이제 전문가들이 한 얘기를 종합적으로 저 조철희 박사가 볼 때도 인사이트 보니까요. 저는 항상 1년을 경험해 봐야 된다 했잖아요. 저는 1년은 이제 사이클의 주기를 한 번 좀 보는 거고요. 2년, 3년 가도 이 흐름은 팬데믹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다. 근데 뭐예요? 기업들도 개인도 움직여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유통시장의 소비자 관련된 글로벌 시장의 이 흐름은 자꾸 대전환점으로 변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만약에 우리가 앉아서 그냥 있다 보면 우리는 이걸 뭐 디플레이션, 불황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불황 상태에 계속하면 사람 재미없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뭔가 좀 재미있어갖고 모여서 막 술 마시고 모여서 일하고 모여서 리조트 하면 참 좋은데 각자 거리두기. 유통시장이 뭐 모일, 물론 이제 전자상도 가지만은 오프라인 보면 사람들이 잘 안 모이겠죠. 그래서 이런 시장은 앞으로 변화하는 속에서 살아남는 자, 또 사라지는 자, 기업도 개인도 국가도 똑같이 상해 조건은 같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보니까 뭐 제가 제시펜이 117년에 미국의 그 유명한 유통기업 파산 들어가 있죠. 또 미국의 지금 렌터카 시장 2위 했던 그 기업들도 지금 파산에 들어가 있죠. 뭐냐? 소비자들이 와서 사용해 줘야 되는데 사용을 안 한 기업들은 앉아서 도산 상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이런 생각 납니다. 기업들이 보면은 흑자 도산이라는 경우도 있어요. 사업이 잘 돼서 좋지만은 사업은 잘 되는데 사람을 못 구하고 그 다음에 자금이 안 들어갈 때 우리 도산 또 하잖아요. 이런 상황이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있죠. 중국의 전자상거래 지금 구매력이 지금 올라간 거 여러분들 기사에 많이 보시죠. 중국 지금 오프라인 매장 안 되니까 더 어디 가 있어요? 이거 하고 있어요. 알리바바, 찡동, 전자상거래 쪽으로 모이니까 매출 기하 숫자가 올라갔고요. 또 하나 뭐냐면 전 세계 투자가들이요. 옛날 같으면 어때요? 이동하면서 투자하고 이동하면서 뭐 움직였는데 요즘은 가만히 있으니까 머니게임이라고 있어요. 내가 갖고 있던 돈을 갖다 나는 움직이지 못하니까 여유자금을 갖고 있는 큰 이자 개인 투자가의 빅 투자가들입니다. 여기에 계속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투자와 소비, 생산과 소비 다양한 분야에서 이게 맞물리면서 있는데 저는 이제 걱정하는 게 유럽 시장입니다. 유럽은 보니까 뭐 초창기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뭐 지금 팬데믹에서요 계속 변함없이 그 시장에 심지어는 제가 유럽연합 27개국에 제가 놀란 게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여기도 보면 그냥 지금 확진자가 많아져서 사망해요. 그러니까 유럽 시장 자체는 규모에 상관없이 유럽연합이 이동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했는데 이탈리아, 스위스, 관광, 스페인 이런 국가들이 지금 가야 되는데 비행기가 못 와요. 유럽연합 자체 유기적으로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전 세계 유통시장은 소비하고 맞물려 갖고 지금 힘든 상황이 올 제가 볼 때 하반기까지도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저기 어디에 숙대 서영우 교수도 뭐 그 빅 행사에서 발표했지만은 영국에서 한 얘기가 90% 소비는 100% 완전히 돌아가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 상황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돈을 갖다 다 소비 안 해요. 첫째, 필요한 것만 소비하고 일시적으로 그때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해외여행 못 가면 우리 면세점 사용 못 하잖아요. 그랬더니 야 루이비통이 오른다, 구찌가 오른다, 뭐 면세 15에서 20% 신상품이 가격이 올라간다니까 어때요? 야 명품 브랜드 사고 싶은데 어때요? 백화점을 주르륵 갔잖아요. 보복성 소비라든가 내가 하고 싶었던 충동구매 플러스 내 모든 욕구를 갖다가 사고 싶은 거는 사는데 이 시장 자체가 계속 변화하면서 소비자들은 필요한 걸 사고 필요한 거를 먹고 필요한 거를 우선 하면서 여유자금 물론 이제 다 은행의 주택담보라든가 저희 융자를 다 받은 우리나라에 진짜 이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요 최근 데이터입니다. 2일 전에 가계부채 급증이 전 세계 OECD 우리나라가 1등이랍니다. 지금 아주 2,000조가 넘었대요. 이거 걱정은 걱정이지만은 그거는 이제 어떻게 제가 해결할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이 비대면 비접촉 뉴노멀 시대의 2.0이다. 제가 55회 조철희 박사 통통통해서 비대면 비접촉 뉴노멀을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거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뉴노멀의 첫 번째는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오고 나서 2, 3년에 있던 거고 최근에는 팬데믹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뉴노멀 2.0이라는 표현도 쓰고
넥스트 뉴 노멀이라는 표현으로 다양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소비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볼 때, 제가 우리나라 이제 10년 후 인구 줍니다 얘기했는데 지금 한 5,181만, 한 5,200만 명이 되는데요. 앞으로 5년, 빠르면 5년, 길면 10년 안에 인구가 주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큰 변화가 있습니다. 1인 가족이 계속 급격히 증가합니다. 그전부터 보니까는 인구의 14, 15, 700에서 750만 명이 우리나라는 지금 1인 가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서 먹으니까 그전부터 제가 그랬잖아요. 혼자서 밥 먹는다. 혼밥, 혼술, 혼널, 혼 리조트 했는데 지금 어때요? 혼이 아니라 홈입니다. 홈. 집 안에서 있으면서 생활하는 거. 그래서 이제 홈밥, 홈놀, 홈 리조트, 홈테크, 홈 스포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경 못한 거 어때요? 대리만족으로 여행 사이트를 보면서 계속 우리, 그 다음에 운동을 하는 것도 다양한 걸 갖다가 우리가 컨텐츠를 통해서 우리가 집에서 그 운동 기구 있지? 헬스 기구를 이용해서 컨텐츠를 통해서 또 엑서사이즈에서 우리가 운동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장이 계속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시장은 컨택트와 비대면 이 상황이 있다 보니까 과거에는 키워드가 공유였어요. 공유 경제, 공유 장소에서 우리가 모였다. 근데 지금 뭐냐? 공유나 플랫폼이 아니라 우리는 세퍼레이트, 분류돼서 각자 떨어져 있으면서 그걸 갖다가 하나의 어떤 매체를 통해서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서 거기 거를 즐기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한 덩어리의 플랫폼으로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지금은 세퍼레이트, 분리된 쪽에서 이 안쪽을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라 집에서 뭐 개인의 장소에서 이 플랫폼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가 1대1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비스를 받는 기업 가치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 우리가 사람과 만나는 쪽의 유통 매장이나 이쪽은요, 4차 산업혁명하고 매칭해갖고 로봇이, 우리 이제 매장에 가면은 뭐 지난번에 이제 세븐일레븐 편의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외부에 보면은 이제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그러면 로봇이 인사해요. 그러면 딱 하고 대화하면서 결제하고 나가고, 심지어는 큰 대형마트 매장 같은 데 가면 이렇게 가면은 로봇이 안내를 합니다. 이렇게 와서 어디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어디 원합니다 하면 자기가 이제 어떤 기억된 단어 범위 내에서 매장을 이렇게 손으로 알려주고 방향을 알려주고 이런 게 지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장이 과거에는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청소 로봇부터 시작해서 안내 로봇, 청소 로봇, 그 다음에 서비스 로봇, 심지어는 이제 어느 음식점에 가잖아요. 음식점에 가면은 그 바로 앞에 이제 주문하는 걸 갖다가 어때요? 로봇이 갖다 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주방에서 로봇이 만들어서 로봇이 갖다 주는 시대가 가속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대면 비접촉의 이 유통시장은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간에도 이게 이제 뭐 요즘은 이제 뭐 유튜브라든가 SNS가 워낙 잘 되다 보니까 화상이라든가 통화, 비즈니스 할 땐 좋지만 우리가 중요할 때 어떻게 사람이 뛰어가서 실제 상담을 하든 계약을 하든 사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아마 사인도 화상을 통해서 사인 보여주고 양자 간에 확인하고 다양한 비즈니스가 지금 계속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장 같은 경우도 뭐 진짜 스마트 팩토리도 그렇고 물류 현장 같은 경우도 제가 아마존은 혼자서 물류 자기 공간 내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동선 구간을 둬갖고 이런 것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중요한 포인트 한번 좀 정리해요. 소비자들은요, 제조업이라든가 유통기업이 서비스하는 걸 갖다가 혜택을 받아서 선택을 하지만은 앞으로 소비자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개인의 안전을 좀 보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자의 편리성, 안전성, 확실성을 제공해 주는 쪽으로 계속 글로벌 시장은 지금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쪽으로 가야 되고, 대세가, 그다음 대형마트보다는 편의점 쪽으로 가면서 우리가 이제 필요한 시간, 공간, 장소의 편리성에서 될 수 있으면 나 혼자 구매할 때 옆에 사람이 없는 쪽으로 좀 갔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그전부터 강조했지만은 서플라이 주도형, 제조 주도형에서 지금 소비자 주도형의 온디맨드 시대가 지금 가속이 붙어갖고 소비자가 원하는 시장 쪽으로 지금 다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매장도 개인도 보면 규모의 경제라고 있어요. 적정 인원이 돼야 BP, 수익 구조, 손익 구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시장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최적화된 규모를 갖고서 사업을 해야 되는 시장이다. 옛날 같이 스타트업을 했어요. 열심히 해서 적정 규모의 경제까지 기다리는데 어때요? 경쟁자가 너무 많이 생겨요. 자, 제가 그랬습니다. 규모가 큰 게 아니라 앞으로는 1인 사업자, 뭐 3인, 5인, 이 사람들이 연결돼서 이제 사업을 하는 시스템이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경쟁자가 그만큼 많아지기 때문에 경쟁자가 똑같은 네트워크, 똑같은 걸 하면 안 되겠죠. 제가 얘기했습니다. 유튜버도 보니까요, 지금 한 20억, 30억 인구가 유튜브를 갖다가 보고 즐기고 또 서플라이 공급을 하는데요. 유튜버도 컨텐츠가 너무 다양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키워드 검색해보세요. 동일한 컨텐츠의 내용이 그냥 너무 많아졌어요. 요즘 이제 제가 뭐 골프 채널도 보니까 연예인이 나와갖고 골프하면서 막 하는 채널 볼까요? 최근에 한 숫자가 너무 많아졌어요. 근데 재밌고 보니까 또 사람들이 계속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채널에 누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누가 가치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채널 중에서 자기가 선택해서 오기 때문에 이런 무한 경쟁 시대가 앞으로 계속 진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라스트 마일 배송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더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기업은 어느 정도까지 투자를 해서 수익 구조를 낼 것인가 하는 것이 아무튼 유통과 관련해서 좀 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요, 고정 고객을 갖다 다수 가지고 있고 투자 비용이 중과돼 갖고 수익 구조가 안정화되면 계속 이게 재투자를 하거든요. 이 대표적인 사례가 아마존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한번 정리해 보면은 아마존은 95년에 사업을 시작해서 경쟁 기업이 나오기 전에 아마존은 히트앤드런을 계속 치고 나갔어요. 자, 오프라인의 강자 누구예요? 월마트밖에 없었어요. 자, 2005년까지는 계속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는 수익이 나오면은 이걸 갖다 인프라든 관련된 걸 재투자해서 계속 사업 확산을 시켰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뭐 아마존의 비즈니스 모델, 비슷한 모델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경쟁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은 자, 시장에 투입해서 경쟁을 하는데 비슷한 경쟁자가 많아진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국에서 플래시 배송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뭐 제가 그래요. 쿠팡도 여기 뛰어들었지만은 마켓컬리, 신세계 다양한 기업들이 지금 들어와서 지금 이 시장인데 규모의 경제라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정 규모까지는 가능한데 이게 뭐예요? 그 안에 투자가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 투자를 했는데 수익 구조가 날려고 하는데 경쟁자 시장에 진입했어요. 어느 정도 해야 될 것, 또 사업을 하니까 인프라를 또 투자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무한 경쟁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 저는 이제 어떤 기업이 잘한다 못한다는 제가 이제 판단을 안 하고 여러분들 선택이니까 무한 경쟁에 띄워주는 플레이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투자해서 수익 구조를 가져가는 시간이 그만큼 딜레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글로벌 시장은 국내 국외를 떠나서 유통시장은 올해 상반기를 한번 해보니까요. 하반기 3분기부터는 기업들은 재도약의 시기를 내서 자꾸 지금 변화된 상황을 지금 만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이 변하고 거기에 따라서 소비가 바뀌고 거기에 따라서 시장 구조가 변화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좀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조치리 박사 통통통은 매주 월요일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